안녕하십니까 장군님들, 손찬이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마의종의 정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공손찬 편이 30분을 찍었죠. 이 부분을 그래서 별도 컨텐츠로 뺐어요.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거의 40분 됐을 거예요. 오늘 컨텐츠의 중심 내용은 백마의종이 수천 개의 군 편제로서 하나의 군기병대였냐 아니면 수십 개의 공손찬 호위대였냐. 보통의 수천 기 편제다 하는 건 영웅기의 묘사를 과장했다 볼 수 있고, 후한서의 기록에서는 수십 개의 편제다 되어 있어요. 일단 백마의종 에 대한 기록은 왕찬의 한말 영웅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왕찬의 기록은 신뢰할 만하죠. 당대 사람이거든요. 다만 영웅기에서 이 기록을 볼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왕찬은 공손찬과 그 부대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조조가 공손찬과 싸우거나 했던 접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웅기의 기록은 원문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영웅기는 여기저기 인용한 걸 후대에 짜깁기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또한 뒤에 말하겠지만 영웅기의 특성은 사설하기보다 영웅들의 서사와 무용담을 적어놓은 일종의 관찰일지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백마의종에 대한 정체를 탐구해야 합니다. 일단 영웅기에 기록된 공손찬의 기병대 편제를 보면 좌우각 5천여 필, 좌우로 각각 5천여 필의 기병대가 있었다. 백마의종 위중견, 여기서 중견은 중간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이었다. 즉 백마의종이 그 중추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백마의종이 수천 개의 기병대 병종이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군기병 병종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글귀를 해석을 하면 좌우로 각각 5천 기병대가 있었고 백마의종들이 그 중추 역할을 했다. 좌우 1만 기병대 이퀄 백마의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백마의종이 좌우 기병대들의 중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실은 그 뒷문구도 입증을 해줍니다. 역, 분작, 양교 역시 양쪽으로 나눴다. 무엇을? 백마의종을. 기병대를 좌우익 양쪽으로 나눠놨는데 또 역시 백마의종도 나눴다. 즉 다시 말하지만 공손찬의 기병대 이퀄 백마의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사우, 우사좌,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활을 쐈고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활을 쐈다. 여기서 백마의종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병대의 중군에서 지휘를 했느냐? 아닙니다. 기병대의 중심에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겠습니까? 아군이 맞아요. 즉 이들은 좌우익 날개의 선봉이었다. 공손찬이 양날창을 들고 하루종일 싸웠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들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공손찬이 선두에서 궤도 칠 때 어모사격 부대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야구에 좌타자 우타자가 있듯이 궁수들도 좌공 우궁이 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활을 잘 쐈죠. 당시 중국 옥깃 여밈은 다 우임이었는데 우임은 오른쪽 깃이 몸에 닿는 형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양복도 남자는 다 우임이고 여자는 다 좌임이에요. 그래서 당시 한인들이 좌임하는 놈들 하면 오랑캐를 뜻했어요. 그런데 좌공은 우임을 하면 화살이 옥깃에 걸립니다. 구조상 말 타고 화살 땡기다가 그 화살 깃에 옥깃이 걸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고구려는 좌우임을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궁은 우임하고 좌궁은 좌임하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고구려 벽화 보면 좌임 우임 섞여서 나오고, 물론 우임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간기 백마 수천필 이 부분 해석이 중요한데 국내에서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백마 수천필을 징발했다. 여기서 간은 간소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백마 수천필 중에 괜찮은 것들을 추렸다는 것입니다. 백마의종이 하나의 군기병 편제다, 이 주장은 청나라 때 나온 거예요. 그 근거가 후한서의 묘사대로 수십 개에 불과하면 어찌 그 부대를 좌우익으로 쓰겠냐. 그런데 이건 제가 앞서 설명했죠. 그들이 좌우익 자체가 아니고 좌우익 기병대들의 선두에 선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군대의 좌우익이 아닌 공손찬의 좌우익이다. 그리고 백마 수천필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마는 희귀종입니다. 당시 유전자 조작 기술도 없었는데 일개 주에서 백마 수천필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병종설을 지지하는 주장 중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회색마가 늙으면 털이 발해서 희게 되고 이런 백마는 흔했다. 즉 이 말은 늙은 말을 전쟁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늙은 말의 가치가 있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워봤으니까 노련하죠. 그 귀족들이 마실용으로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못 씁니다. 그 하루 수십 킬로를 달려야 될 수 있는 전쟁 상황에서 늙은 말을 쓸 리가 없죠. 그 얘가 조조의 시 중에 한때 전장을 달렸으나 이제는 늙어서 마국간 신세를 지고 있는 한 늙은 천리마를 소재로 지은 시도 있어요. 늙은 천리마가 마국간에 자빠져 자고 있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다. 그 뜻만은 천리를 간다,
없다. 나와 같은 영웅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시입니다. 결론은 늙은 말은 전쟁에서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간기 백마 수천필 이 구문은 백마 중에는 날 때부터 돌연변이로 난 희귀한 백마들이 있을 것이고 늙어서 하얗게 된 백마들도 있을 것이죠. 이들을 모아서 젊은 백마들만 추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한 찬유, 건기, 수천, 다승백마. 찬은 용맹한 기병 수천을 보유했고 백마를 탄 자들이 많아 백마의 종이라는 호가 붙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손찬이 백마 기병 수천기를 거느렸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죠. 건기 수천에 백마 탄 자들이 많았다. 전쟁에서 백마는 타겟이 된다고 했죠. 이걸 해석을 하면 웬만하면 백마 안 타는데 거기엔 백마 타는 애들이 많더라. 백마의 종이 선두니까 앞에서 보면 백마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후한서에서는 이 영웅기의 기록을 백마의 종이 좌우익으로 수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도 왕찬의 영웅기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웅기는 후한서하고는 그 입지와 위상이 달라요. 후한서는 중국 24사 중에 전사사에 드는 정사이고 영웅기는 교차 검증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술의 뜻이 사설하기보다는 무용담을 기록한 당대 개인의 관찰일지입니다. 즉 영웅기가 탐문에 의해 발생하는 과장이나 현실 고증 이런 것보다는 수천, 수만 이런 흥미 요소에 그 붓끝이 갔었다고 한다면 후한서는 범협이라는 걸출한 사가가 기존 기록들의 허언을 버리고 정식으로 편찬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저는 백마의 종 묘사에 대해서 후한서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찬의 필력을 봤을 때 와, 백마의 종이 엄청난 부대였구나 오해할 만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청나라 학자라는 작자들도 이걸 호도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원문 해석과 범협의 관점이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보조 기록들에서 공손찬은 양날창을 썼다 되어 있죠. 그리고 한 번 싸우면 하루 종일 싸우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 싸웠다. 공손찬이 지휘관으로서 뒤에서 뒷짐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죠. 즉 군기병대에서 혼자 양날창 들고 궤도 치는 것도 웃겨요. 군기병 전술은 적들과 거리를 두는 게 핵심입니다. 좌익으로 달리면서 활을 날리든 우익으로 달리면서 활을 날리든 아니면 도망가면서 뒤로 백샷을 하든 돌격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손찬의 서사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병종은 돌기입니다. 즉 돌격 기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종합하자면 공손찬은 중후방에 보병 3만, 좌우익에 기병 각각 5천씩 그 선두에 자신과 백마의 종이 좌우익으로 서고 공손찬의 궤돌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돌격하는 형태였다. 공손찬이 궤돌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좌우익의 백마의 종들이 공손찬을 에워싸는 적들에게 지원 사격을 하였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멤버십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갈량 편의 16책 진도 나가야겠죠. 다음 멤버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